자,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이슈들 그리고 시장의 중심이 되는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점검을 해드리면서 투자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드리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요즘 시장의 가장 큰 관심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기차 그리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바이오주 이쪽에 관심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저희도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준비해봤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자, 바로 첫 번째 소식은 저희가 LG화학의 단독 보도, 저희 회사에서 단독 보도를 내서 한번 봤는데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유럽에서 전기차 배터리 생산 능력을 100만 대 규모로 키울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100만 대 규모로 키우게 된다면 어느 정도이냐면 유럽 내에서 배터리 생산 능력 1위를 차지하게 되는 규모라고 해요. 워낙 유럽 시장은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유럽 시장을 바탕으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에 올인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유럽 시장이죠. 그런데 이곳에서 유럽 내 1위를 하게 된다면 그만큼 LG화학과 같은 이 전기차 배터리 업체에게도 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미리 반영이 된 것인지 LG화학도 최근 들어 시가총액 3위까지 등극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근데 여기서의 궁금점. 그렇다면 LG화학은 이제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왔으니까 거의 다 올라온 것인가? 아니면 이제 시작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근데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장기적인 이제 성장성을 보고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좀 많은 그런 기업이죠. 그만큼 이제 전기차 시장, 즉 이제 2차 전지 시장 같은 경우에 LG전자가 굉장히 지금 공격적으로 지금 증설에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2020년까지 증설 물량만 감안하더라도 지속적인 지금 성장이 지금 가능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또 추가적인 지금 증설까지 지금 가능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부분은 결국에는 이제 전방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전기차 시장이 과연 얼마만큼 이제 기대만큼 빠르게 성장할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인 부분인데 만일에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에 이렇게 공격적으로 증설한다는 것은 전기차 시장이 그만큼 이제 빠르게 성장할 시장이 이제 커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제 예상을 가지고서 지금 이렇게 공격적인 증설을 하는 건데 예상대로 이제 시장이 이제 빠르게 커진다라고 한다면 LG화학 같은 경우에 뭐 지금의 밸류에이션도 충분히 추가적인 이제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예상보다 조금 더디게 진행이 된다. 그리고 향후에 이제 또 이제 미래에 어떻게 또 시장 환경이 또 변할지는 또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또 한편에서는 또 지금의 밸류에이션이 좀 높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래 성장성이 지금 반영된 지금 주가가 지금 밸류에이션에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단기적인 부분이 아니라 단기적인 주가 등락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 2차 전지 시장 성장에 대한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서 향후에 한 2, 3년 이후 지금 현재 증설하는 부분도 결국에는 2, 3년 후 정도 그렇죠. 당장이 아니라 2, 3년 이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한 그러한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래 버틸 수 있는 분들은 들어가도 되고 오래 버틸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싼 거고 단기적인 추세 매매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좀 비쌀 수도 있는 거고. 알겠습니다. 저희가 투자 전략을 좀 나눠서 세워봐야 될 것 같아요. 투자 성향에 따라서. 자, 이어서 두 번째 뉴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거를 왜 준비했냐면 주총 시즌이 이제 개막을 하게 되는데 건설사들이 이번에 주총 시즌에서 배당 성향을 진짜 높일 것이냐. 일단 의향은 높이겠다고 밝힌 건설사들이 꽤 있어요. 근데 이제 진짜 높이게 됐을 때 사실 얼마 전에 하노이 선언이 불발이 되면서 그 대북 관련된 기대감을 한껏 안았던 건설사들이 다 같이 좀 주가가 무너지는 흐름이 있었거든요. 과연 배당과 관련된 이런 내용을 통해서 이런 주가의 하락을 하방 경직선 내지는 반등에 나설 수 있을 것인가 궁금증이 생겨서 그러는데 사실 건설사들은 우리나라에서 특히 짠물 배당으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GS건설은 사상 최대 실적을 내면서 배당도 쑥 올라갔어요. 총 배당 금액을 보니까 얼마였죠? 총 배당 금액이 787억 4,300만 원을 배당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작년에 비해서 거의 2배가량 늘어난 거고 사실 이번 주총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기업은 바로 대림산업입니다. 대림산업은 얼마 전에 좀 갑질 논란도 있기도 했었고 그리고 대림산업의 최대 주주가 2대 주주인 국민연금과의 지분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2대 주주 국민연금이 배당을 늘려라라고 하면은 꽤 부담스럽게 늘려야만 하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는 상태죠. 하지만 조금 아쉬운 거는 이렇게 배당을 늘리겠다고 해도 코스피 시장의 평균 배당 성향보다는 좀 못 미친다는 거. 그럼 과연 하노이의 충격을 좀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혹은 그래도 배당을 좀 늘린다고 하니까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판단하는 게 좋을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건설사들이 이제 배당을 확대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부분은 바로 이제 실적에 있다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지금 뭐 국민연금에서도 무작정 배당을 늘려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지금 돈을 잘 벌기 때문에 이제 배당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 요구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이제 건설사들이 배당 성향이 낮은 이유는 역시나 이제 실적이 이제 상당히 좀 경기 민감한 또 네네. 섹터에 있고 아시다시피 최근에 한 2, 3년 동안은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국내 네. 주택 시장이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지난해 뭐 GS건설 같은 경우에 사상 최대 실적을 냈던 그러한 발판에는 역시나 국내 주택 부분에서 엄청난 이제 실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는 이제 최근에 2, 3년 이전에는 해외 쪽에서의 그러한 프로젝트 손실이 굉장히 컸었고요. 네. 그로 인해서 좀 국내 주택 부분도 부진했었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건설사들의 그런 재무 유동성도 상당히 좀 악화됐었고 또 현금 흐름도 굉장히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배당 여력이 충분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 배당을 하기도 배당도 이제 잉여금으로 이제 배당을 해야 그러니까요. 되는데 빚내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사실상 뭐 적자인 상황인데 네. 배당까지 하면 그거는 사실 주주가치 제고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상당히 좀 부정적인 요인으로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건설사들이 배당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은 역시나 그만큼 작년에 주택 경기 호조를 바탕으로 해서 실적이 상당히 좀 호조세를 보이면서 충분히 배당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배당을 확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경협 이슈에 따라서 건설주들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긴 했습니다만 중요한 이제 핵심적인 부분은 그러니까 지난해부터 국내 대형 건설사들의 주가가 이제 상승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해외 쪽 프로젝트의 네. 그러한 손실이 이제 좀 없어지게 됐고 또 국내 주택 부분에서의 실적이 가파르게 개선이 되면서 건설사들의 주가가 리레이팅 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 추가적으로 이제 센티멘트가 개선이 됐던 거는 이제 또 이제 비핵화 이슈 그렇죠. 또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번에 이제 하노이 정상회담의 결렬 소식이 역시나 단기적인 이러한 투자 심리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그러니까 중요한 이제 펀더멘탈에 대한 부분은 변화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올해 3기 신도시라든지 또 네, 정부에서 네. 또 SOC 활성화 정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오히려 주가 조정 시에는 건설주들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건설 경기는 좋아지고 있고 네. 큰 그림은 일단 좋아지고 있는 가운데에서 그 하노이 선언이 불발되면서 잠깐 심리가 꺾였다면 네. 여기에서 살 수 있는 거다. 네. 알겠습니다. 자, 건설주에 대해서는 이렇게 접근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자, 이어서 세 번째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제넥신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오늘 그 신영증권에서 리포트를 발간을 했는데 제넥신에 대한 이제 지금부터 커버리지를 개시한다라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제넥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신영증권에서는요. 제넥신은 한독과 유한양행, 머크와 같은 이 다양한 국내외 기업들과 전략적 제휴를 함으로써 기술 수출 가능성이 돋보인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사실 그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기업들 가운데, 많은 제약바이오 기업들 가운데 원재료부터 시작을 해서 신약까지 출시하는 기업들보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얼추 어느 정도의 그 기술을 만들어내고 기술 수출을 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요즘에 또 각광을 받고 있어요. 조금 전에 그 우리 안신혜 앵커가 소개해줬던 것처럼 이번 4월에 있는 암화케에서도 그 제넥신이 또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그 기대감을 얻고 있는데 이미 제넥신은 6건의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했던 이력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이 반등을 많이 했어요. 근데 더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더 간다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궁금증이 있는데요. 네, 지금 뭐 제넥신 같은 경우에 사실 시장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그러니까 바이오 업계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그러한 시장이 바로 이제 면역항암제 네.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면역항암제 시장이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주목을 받으면서 제넥신 같은 경우에도 면역항암제 쪽에서 지금 상당히 지금 계속해서 지금 신약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또 지금 아마케 이번 달 말에 이제 필라델피아에서 지금 있을 아마케에 제넥신이 또 이제 2개의 또 파이프라인 관련해서 또 이제 발표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뭐 시장에서
시장에서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과연 이제 기술 수출 여부, 즉 라이센스 아웃이 이제 가능할 것이냐, 이 부분이 역시나 지금 기대감이 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지금 상승하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은 이제 결국에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만 지금 단기적인 모멘텀, 즉 이제 이번 달 말 아마케를 앞두고서 최근에 이제 바이오주, 특히나 또 남북 경협주들이 최근에 또 급락을 하면서 그렇죠. 이러한 수급들이 또 이러한 좀 단기적으로 좀 이동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러니까 뭐 지금 심리적인 부분, 즉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수급이 몰리면서 바이오주들의 센티멘트가 개선이 되면서 스케줄 투자 컨셉으로 이번 달 말까지 모멘텀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상승세를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추가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뭐 발표된 건 네네. 없습니다. 기술 체결한 것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좀 추이를 지켜보면서 좀 접근해야 될 것 같고 지금은 정말 이제 단기적인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접근해야지 지금 그냥 막연한 기대감만으로 좀 접근한다라고 한다면 또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꾸준히 좀 뭐 체크를 하시면서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보유를 하고 계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3월 말 정도까지는 뭐 뉴스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면서 네. 좀 보유하고 있는 것도 괜찮고, 다만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좀 지금은 좀 어렵겠다 생각하시나 보네요.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저는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 한 2, 3년 동안 역사를 봐서 알겠지만 네네. 결국 심리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 기술 수출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임상, 뭐 삼상 완료해서 뭐 완료한 기업들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나온 거는 거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 아마케라든지 글로벌 이제 중요한 이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제 기대감에 의해서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또 기대감이 소멸이 되게 되면 재차 또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